비가 내리는 청담동 거리, 화려한 명품 매장들 사이에 한 노부인이 조그만 나물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질적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노부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백억 대 건물주 김말자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나타났어요. 여기 나물 싱싱해요. 어서 사가세요. 말자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가발과 분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 같았어요. 말자의 눈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강도영의 약혼녀 박세미였죠. 어제 처음 만난 세미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하지만 말자의 예리한 눈은 세미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스레 내보이는 모습, 은근슬쩍 집안 재산을 물어보는 태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해. 저 여자, 우리 도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한 거죠.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그녀가 먼저 세미의 본색을 밝혀내야 했어요. 정의사의 도움으로 완벽한 변장을 하고 영희 할매라는 이름으로 나물장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세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역할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쁜 아가씨. 나물 좀 사줘요. 오늘 아침에 직접 뜯어온 거라 아주 싱싱해. 세미는 잠시 멈춰서서 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말자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경멸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네. 얼마예요? 세미가 지갑을 열며 물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아가씨. 오늘 장사가 안 돼서 말이죠. 세미는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말자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물 봉지를 받아들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말자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훗, 겉은 예쁜데 속은 싸구려네. 말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그녀는 세미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것입니다. 정의사가 건너편 카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와 정의사의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비를 맞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말자는 다시 같은 자리에 나물 좌판을 펴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주름을 더 강조한 분장을 했어요. 정의사는 이번에도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작은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세미 양?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때마침 세미가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청담동 펜트하우스 준대? 응,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대. 근데 인테리어는 내 맘대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촌스러워.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꾸민 펜트하우스를 촌스럽다고? 그녀는 분노를 사기며 계속해서 역할을 이어갔어요. 아가씨, 오늘도 나물 사가세요. 어제 사간 거 맛있었죠? 세미는 말자를 힐끗 바라보더니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어제도 있었어. 진짜 귀찮게 해.
그리고는 말자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말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오늘은 더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세미가 갑자기 발로 말자의 나물 좌판을 슬쩍 밀었어요. 나물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세미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죠. 오히려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나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요. 여긴 청담동이에요. 세미는 친구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말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역할에 충실하게 고개를 숙이고 쏟아진 나무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미가 지나가며 가래침을 뱉었고 그것이 말자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이런 더러워. 말자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사는 이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자를 향한 세미의 모욕적인 행동은 도를 넘어섰죠.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 쏟아진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좋아, 박세미. 내 본색을 보여줬구나. 이제 내 차례야. 말자는 정의사에게 눈짓을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껐습니다. 오늘의 작전은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말자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그녀와 정의사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여자가 우리 도영이 옆에 있을 수는 없어.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정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말자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들 도영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사실 말자는 어제 있었던 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미의 모욕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세미랑 약혼식 장소 보러 간다면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도영이 물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 둘이 가봐. 나는 오늘 할 일이 있어. 도영이 나간 후 말자는 즉시 정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도 출동이야. 세미가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궁금하네. 얼마 후 영희 할매로 변신한 말자는 다시 청담동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세미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때마침 세미가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응, 지금 약혼식 장소 보러 가는 길이야. 도영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세미가 말했어요. 잠시 후 세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촌스러워. 나중에 결혼하면 멀리 떨어져 살아야겠어. 말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촌스럽다고? 그리고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세미가 말자의 앞을 지나가려 할 때 말자는 의도적으로 나물 바구니를 세미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세미는 그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자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세미는 화가 나서 말자를 노려보았어요. 눈이 안 보여요? 길을 막으면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말자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세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나 있어야지. 이런 번화가에 나와서 장사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세미는 휙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 말자는 정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기자. 약혼식 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정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어요. 세미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약혼식 전날 말자는 자신의 침실에서 내일 입을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와 함께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말자는 중얼거렸어요. 정의사가 노크 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은 편집을 마쳤고 약혼식장의 대형 스크린 연결도 확인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의사.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계획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장님의 아드님을 위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때 도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내일 정말 기대되네요. 세미도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잔대요. 말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기대돼. 너희 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도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가 세미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말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 뻔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 도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도영이 방을 나간 후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의사, 내일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의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 씨의 본색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정의사,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정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저는 10년 넘게 옆에서 모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드님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것은 모두 도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말자는 침대에 앉아 내일의 일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과 샴페인 글라스,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말자 여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한 하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때 정이사가 다가와 말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말자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세미를 향했습니다. 세미는 마치 공주처럼 우아하게 걸어왔고 그녀의 뒤를 도영이 따랐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영이 말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도 정말 멋지구나, 아들. 세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약혼식을 준비해 주셔서 말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세미 양, 오늘 정말 예쁘구나.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말자는 정이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정이사는 즉시 자리를 떠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약혼식 행사가 시작되고 도영과 세미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세미는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세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회장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담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제목과 함께 세미가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냄새나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요. 여긴 청담동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나 있어야지. 어머니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촌스러워. 세미의 목소리와 행동이 생생하게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도영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졌고 세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다시 켜졌어요. 모든 시선이 세미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때 무대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노인은 바로 영희 할매였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가발이 벗겨지자 말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턱선을 살짝 손질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그리 무시하던 나물 할머니가 바로 나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표정, 세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도영의 충격에 빠진 모습이 모두 정지된 것 같았어요. 말자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불쾌한 장면을 보여드려서요. 말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자는 아들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도영아, 어머니가 너무 심했다면 용서해. 하지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어. 세미는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올라 도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건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이건 다 시어머니가 나를 시험하려고 한 거라고. 도영은 세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세미, 그 영상 속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어. 그리고 그 행동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세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제발.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말자는 조용히 정의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의사는 즉시 다가와 말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세미 양, 이건 위자료 합의서입니다. 서명하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요. 말자가 서류를 세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세미는 충격에 빠져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위자료라니. 저 정말 도영 오빠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말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내가 준비한 펜트하우스를 촌스럽다고 했지? 왜 나를 무시했어? 왜 결혼하면 도영이와 나를 떼어놓으려 했지? 도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는 세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그래, 맞아. 난 내 돈이 좋았어.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었고, 명품 백을 마음껏 사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세미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세미,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미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야. 난 그냥 솔직한 것뿐이야. 말자는 조용히 서류를 세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서명하고 나가요. 이 이상 내 아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세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낚아채 서명했어요. 그리고는 도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이런 어머니를 두어서.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도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도영아. 어머니가 너무 심했을지도 모르지만. 도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정의사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일부는 동정의 눈빛으로,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도영과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말자와 도영, 그리고 정의사만이 연회장에 남았어요. 도영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세미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아셨죠? 도영이 물었어요. 모성의 직감이라고 할까? 첫 만남에서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계산적이었거든.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세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도영아. 이제 다 끝났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의 눈에는 아직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할 뻔했어요. 말자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비록 방법은 극단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약혼식 사건 이후 한 달 말자의 자택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도영은 처음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며칠째 아침에 일찍 나가시던데. 도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어. 나이 들수록 아침 공기가 좋더라고. 사실 말자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물장수 할머니들과 교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혼식 사건 이후 그녀는 변장을 위해 만났던 그 할머니들과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도영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 있니? 도영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새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어머니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여자친구니?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회사 법무팀의 새로 온 직원인데 정말 진실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너무 빨리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저녁에 보자꾸나. 도영이 출근한 후 말자는 정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이사, 오늘 저녁에 도영이가 누군가를 데려온대요. 회사 법무팀 직원이라는데 조사 좀 해줄래요? 정이사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 의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드님도 이제 경계심이 생기셨을 텐데.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네. 그날 오후 말자는 시장에서 만난 진짜 나물장수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자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특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대해 주었어요. 말자, 양,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80세의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오늘 저녁에 새 친구를 데려온대요. 괜히 걱정되네요. 할머니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 사건 이후로 말자 양이 아주 의처증에 걸렸네. 말자도 함께 웃었어요. 그녀는 이 할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수백억 대 건물주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말자 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사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도영이를 믿기로 했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아. 자식은 믿어줘야 해. 말자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할머니들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다음에 또 와. 우리가 맛있는 나물 많이 준비해 놓을게. 그녀는 이제 진짜 영희 할매들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영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도영이 데려올 친구를 위해 특별히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말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도영과 함께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화려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법무팀의 장미라 씨예요. 도영이 소개했습니다. 미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고가의 예술품이나 가구가 아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물렀어요. 도영 씨가 어릴 때 사진이네요. 정말 귀여우셨어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셈이었다면 분명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에 먼저 눈길을 줬을 텐데 미라는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도 미라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말자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자의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개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요리하셨다고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날 때 내가 몇 가지 알려줄 수 있어요. 도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도영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말자와 미라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말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혹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나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도영 씨에게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위해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말자는 의외의 대답에 놀랐어요. 대단하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텐데. 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뿐이잖아요. 말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이 젊은 여성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미라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볼게요. 혹시 도영이와 특별한 관계인가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도영 씨가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도영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래에 이런 사람이 도영의 옆에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밤이 깊어가고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도영이 그녀를 배웅하겠다고 나섰고 말자는 현관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미라는 떠나기 전 말자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꼭 다시 와요. 도영이 미라를 바래다 주러 나간 후 말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는 오늘 만난 미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실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얼마 후 도영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미라 씨 어떠세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너와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도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그냥 친구예요.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너희 둘이 참 잘 어울려 보이는구나. 도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나무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였어?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제 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는 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 내 아들도 이제 분별력이 생겼을 테니.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는 그냥 지켜볼 거예요. 도영이를 믿기로 했어요. 시장을 나서는 말자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사람값은 나물값보다도 싸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지.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법이야. 말자는 활짝 웃으며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영희 할매의 친구이자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가 더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